안녕하세요. 목요일 오후에 만나는 재미있는 생방송 뉴스 랭킹쇼 남다른 뉴스입니다. 예, 오늘도 최근 네. 한 주간 어떤 뉴스를 가장 많이 보셨는지 저희가 들고 와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어가 4개나 됐어요. 재미있는 생방송 뉴스 랭킹쇼. 점점 늘어요. 다음 주엔 5개. 큰일 났어. 그 다음 주엔 6개를 어떡하냐. 다 못 외우면 보고 가겠습니다. 그니까요. 자, 오늘 11월 11일입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우리 휘준 씨가 이런 건 막내가 하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예. 어쨌든 빼빼로를 저에게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게 오리지널인데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 꽃갈콘도 있고요. 조스바 빼빼로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냐면 널디 그 옷 브랜드랑 콜라보한 거. 빼빼로고 뭐 이것저것 있어요. 제주 감귤 빼빼로인데 5개를 다 저한테 준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오리지널 옛날 사람이니까 고르고 이거는 조기에 앉아있는 저희 스태프들용입니다. 제가 던져주려고 그러는데 너무 방송이 엉망이 될 것 같으니까 두었다가 이따 주겠습니다. 예, PPL 아닙니다. 네, 뭐 예. 이런 게 상술이다, 뭐 마케팅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지만 사실 이거 뭐 이렇게 1년에 한 번 이런 거 그냥 주고받으면서 좀 재미도 찾고 사회생활에 그럼요. 정도 네. 나누고 이런 거 아닌가. 네. 가래떡을 하는 주셔도 생각이 되고. 듭니다. 네. 뭐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 월드콘 빼빼로도 있고. 아 맞아요. 별거 다 있어요. 예. 그렇군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4개 얼마니에요? 이거 하나에 1,500원씩이에요. 하나에 1,500원. 네. 묶음 세일 없습니까? 아 있는데 다 품절 됐더라고요. 묶음 세일도 아무튼 뭐 있답니다. 1,000원대로 생생내기 네. 참 좋다. 네. 이런 민초는 말씀드립니다. 없대요. 민초가 없다니 실망이라고 하네요. 민초는 제가 싫어합니다. 민초 빼빼로도 있긴 민초 있어요? 싫어합니다. 몰라요. 이게 민초 싫어요. 몰라. 민초 싫어. 사람도 민초.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첫 번째 소식으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예. 금주 10입니다. 예, 놀이터 온 아이들 신고 주거 침입 도둑. 자, 이거는 합산 54만 번 네. 죄가 됐는데요. 이게 보면은 이게 무슨 일이야 하실 텐데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사는 아파트 그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네, 다른 단지 아파트, 네, 다른 근데-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그렇죠. 이 애들이 이제 놀러 온 건데 이걸 보고 주거 침입이다, 도둑이다 이렇게 신고를 한 겁니다. 네. 네, 경찰에 신고를 한 아파트 거예요. 주민 그죠? 대표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생각하실 텐데 보도 내용 보고 싶으시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인천 영종도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중순 이 놀이터에서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길 건너 다른 아파트에서 왔는데 신고를 한 뒤에는 아이들을 관리실에 데려다 놓고 경찰과 학부모들이 올 때까지 30분 정도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끌려갔던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은 커서 아주 나쁜 도둑놈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너무 무섭고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습니다. 주민 대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주 뒤엔 입주자 대표 회의를 소집해 단지 내 놀이터를 외부 어린이가 사용할 시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한다는 규칙을 새로 만든 겁니다. 주민들의 반발로 이 규칙은 삭제됐지만 신고당한 아이들의 부모는 주민 대표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주민 대표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며 기물을 부쉈고 다른 단지에서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신규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연령층이 0세부터 대부분 유치원생 이하예요. 우리 아파트 사람의 공유물이죠. 주거 침입죄에 해당돼요. 그러면 주거 침입 대상자가 된다 했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경찰 내가 불러가지고 한번 해결해 볼 테니까 따라와. 도둑놈이 아니고 도둑과 같은 거야. 아이들이나 부모에게 뭐 사과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 뭔 또저 사고, 뭐 잘못된 게 뭐가 있다고 이 사실 인정하라 그래. 사실 인정. 음. 놀이터에 애들이 노는 거 아니에요? 그쵸, 좀 시끌벅적하고 해야 좀 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어릴 때 저는 좀 친구가 저는 단독주택 살았고 친구는 아파트에 살아서 그 아파트 놀이터에 맨날 가서 놀았는데. 저도 네, 그쵸? 그랬거든요. 다 그렇죠.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당시 저기서 아이들 5명이 놀고 있었는데요. 주민 대표는 경찰에 신고할 때 뭐라 그랬냐면 아이들이 물건을 부수고 있다 이러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아이들의 부모들이 CCTV를 확인했더니 기물을 부순 적이 없고 오히려 주민 대표가 아동 학대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은요 어떻게 했냐면 해당 저 주민 대표 처분 협박과 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실시간으로도 좀 아파트에 대한 긍정적인 댓글을 찾아보고 싶었는데 없네요. 없죠. 다 이제 뭐
네. 다 이제 왜 이거를 신고했냐. 저거 네. 좀 씁쓸하다는 북님의 의견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귀족 아파트냐는 한잔두자님의 의견도 그냥 있었어요. 굉장히 일반적인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네. 참나원 어쨌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씁쓸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예. 이번에는 61만 4천 번 조회된 9위 뉴스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알아두면 좋은 정보 이런 거에 대한 그 시청자들의 수요가 참 상당하다. 예. 매주 이 순위를 정리할 때마다 확인을 하게 되는데 9위가 그런 뉴스였습니다. 예. 자, 형제자매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가 사라진다. 네. 이거는 그 정다희 앵커가 진행하는 네. 뉴스데이의 신선한 경제. 신선한 경제. 네, 거기서 드린 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살아생전에 유언을 뭐 누구에게 얼마를 줘라 이렇게 세부적인 유언을 딱 정리를 안 해놓고 돌아가실 경우에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남기신 재산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분쟁 방지하기 위해서 민법에서 이제 가족들에게 고인이 남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다 정해놨거든요. 이걸 네.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직계비속, 그러니까 자녀를 말하죠.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는 조금 많이, 그리고 직계존속, 부모님, 그리고 형제자매에게는 조금 적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그 배분하는 몇 분의 몇 이걸 다 정해놨는데 예. 법무부가 지난 9일에 유류분 이 권리자에서 형제 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사회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고 이를 통해서 형제 자매는 각각 독립적인 경제 주체다. 경제 활동을 함께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상속분에 대한 그 기대를 좀 보장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없앴다고 합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벨라님이 희소식이라고. 제가 본 댓글 중에서는 형제간의 교류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제서 이렇게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형제자매에게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을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게 그러니까요. 됐으니 더 잘 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대체로 뭐 부정적인 댓글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정보 뉴스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넓은 의미에서 뭐 소비자 관련 트렌드 뉴스 하나 더 톱10에 들었길래 이것도 짧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6위입니다. 예, 배달 음식 그만 이용자 줄고 배달비 싸죠. 이건 73만 번 조회가 됐고요. 네. 제가 읽어서 기억이 납니다. 재택플러스. 예, 재택플러스에서 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때요, 휘준 씨는? 이 일상적 단계 회복 이거 되고 아니지 단계적 단계적 일상 일상 회복. 뭐요? 단계적 일상적 단계 회복이요? 회복. 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구나. 예. 그게 더 어렵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제 시작되면서 11월 1일부터 이 시켜 먹는 거 사람들이 좀 줄였다는 소식이에요. 식당이나 카페 그렇죠. 영업장 네, 시간이 아무래도. 없어졌으니까 외식이 좀 많아진 거죠. 휘준 씨는 어때요? 저도 많이 줄었어요. 줄었어요. 근데 그 줄었다는 게 옛날보다 비교하면 그렇게 어쨌든 많아요. 옛날이랑 비교하면. 네, 습관이 그래도 돼서 그런가 보다. 벌써 습관이 돼버렸어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아이 키우시는 분들 워낙 많이 시켜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달 음식이 좀 물리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한 데이터 분석 업체에 따르면요. 지난 1일 주요 배달앱 이용자 수가 한 주 전보다 10%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배달 수수료도요. 건당 최대 27,000원까지 뛰었었는데 이게 4,000~5,000원대까지 최대 저렴해졌다고 합니다. 예, 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댓글로도 배달비가 좀 비싸져서 부담된 것도 있었다 그런 댓글도 있었고요. 네. 예, 배달비가 3,000원 뭐 이런 말도 해주시고 네. 제가 봤던 거는 그 플라스틱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맞아요. 많이 너무 좀 많다는 부담을 뉴스도 느껴서 많았죠. 안 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네. 요인이 있는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요인은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네. 그게 좀 크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시는 거죠. 예. 그래서 배달 업계는요, 뭐 선착순 할인 쿠폰 제공이나 멤버십 서비스 같은 걸 동원해서 그 고객 이탈을 막는데 지금 아주 혈안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배달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있지 않을까 좀 댓글을 살펴봤는데 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자영업자 호를 좀 이용하는 게 늘어나지 않을까. 네. 예, 그래서 좀 이게 당연한 거 아닐까? 네. 다시 돌아가는 게 맞는 거 아닐까? 단계적 이런 댓글이 일상 회복이라는 네. 정책 자체도 취지가 그거니까요. 네. 그 댓글이 많더라고요. 네, 그동안 좀 힘드셨을 자영업자들의 식당을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기사로 갈 건데요. 네.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그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잖아요. 성악설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7위 보겠습니다. 노트북 훔쳤지 스팀 다리미로 고문 살해. 아유, 이거는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네. 67만 4천 번 조회가 됐고 말레이시아 해병 사관 학교에서 생긴
아주 끔찍한 사건인데 네. 가해자들에게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지난 2017년 5월 22일 새벽 말레이시아 국방대학교 해병사관 후보생 숙소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뒤 숨진 21살 생도 줄파르한 오스만입니다. 예, 이 시신에서는 증기 다리미에 의한 90개, 90개 화상이 발견됐어요. 팔, 다리, 가슴, 등, 성기에서까지. 이 부검인은 제복을 입었을 때 보이는 얼굴과 손등을 제외한 모든 신체 부위에서 화상이 발견됐고 사망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오스만이 자신의 노트북을 훔쳤다고 의심한 동급생 등 18명이요. 이 훔쳤다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오스만을 증기다리미로 고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은 지난 2일 이들 중 5명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또 1명에게 살인 방조죄로 각각 징역 18년을 선고했고요. 나머지 12명에게는 상해 혐의로 징역 3년 선고했습니다. 예, 오스만의 아버지는 기자들에게 모든 가해자를 용서한다. 용서해야 내 마음이 놓인다고 말하면서도 주요 가해자가 사형이 아닌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 전적으로 만족하진 않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아유, 정말 이게 진짜 그 성악설 이게 딱 생각나는 그러니까요. 사건이. 18명이 다 같이 저거를 그죠? 말리는 사람 없이. 재판부는요, 이 90개의 화상 부위가 사망 원인이 됐다는 부검의 의견을 판결에 반영을 하긴 했습니다. 예. 하지만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고의 살인의 경우는 사형을 선고하거든요. 예. 근데 징역 18년이 선고됐으니까 고의로 본 건 아닙니다. 피고인들이 모두 25살이었습니다. 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지 4년 정도가 됐는데 이 4년여 동안 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고한 가해자는 단 한 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8명 중에서요? 네. 아유, 진짜 이거에 대해서는 좀 격하긴 하지만 이지님께서 일부러 그런 놈들만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18명이 다 하나같이 미친놈일 수가 있냐. 네, 지금 뭐 이런 실시간 댓글도 댓글도 있었어요. 경악스럽다, 최악이다. 네, 김보라님도 네. 어느 누구 하나 말리지 않은 거냐고. 그러니까요. 네. 아유, 너무 무섭다. 끔찍하죠. 그러니까 성악설이 이럴 때는 좀 맞는 건가. 예, 아유 무서워요. 빨리 네, 넘어갑시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경유 차량에는 이제 배기가스를 정화시켜주는 SCR이라는 장치가 있죠. 이 장치를 예. 통해서 배기가스가 이제 물과 질소로, 그러니까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는 친환경 성분으로 바뀌는 건데 이 장치를 잘 돌아가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요소수입니다. 그렇죠. 촉매제가 필요하죠. 예, 만약에 이 촉매제인 요소수를 안 넣으면 이 장치의 작동이 멈추게 되고 차량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엔진 시동이 안 걸리고 심하면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요소수 공급이 갑자기 막막해지면서 지난주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번 주까지 온 뉴스의 탑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4배로 뛰었지만 없어서 못 판다. 일단 관련 뉴스는요 톱10에 2개가 들었습니다. 또 톱10에는 없었는데 저렇게 저게. 심각성을 보여줄 수 있는 네. 저희가 뉴스를 좀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서 그걸 보고 일단 오겠습니다. 주말 아침 강원 춘천시의 한 물류센터 앞 요소수를 사기 위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오늘 준비된 요소수는 10리터짜리 70통, 1인당 한 통만 판매한다는 소식에 가족을 대동한 이들도 있습니다. 준비된 물량은 불과 10분 만에 동인하고 오랜 시간 기다린 화물차 운전자는 허탈감을 느낍니다. 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벌금 내고 말지. 뭐 단속을 한다 어쩐다 그러면은 니네들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책임을 못 질 건데. 평소 6,000원에 팔던 요소수 한 통이 오늘은 25,000원. 많이 올랐죠. 아니 돈을 주고 못 사니까 일단은. 가격이 4배 이상 뛰었지만 당장 요소수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들에게 선택지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다 재고는 동이 났고요. 이번 주 화요일 날 벌크 1000리터가 들어왔는데 그게 통상 한 20일 물량인데 6시간 만에 다 동이 났어요. 이게 아마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상황이 네. 실시간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은 요소수 대라님, 지금 네. 요소수 대라님, 요소수 진짜 난리도 아님, 요소수 완전 품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요소수 완전 풀렸어요. 이제 남아돌아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오늘 그 조치가 긴급 조치가 시행이 그러니까요. 되면서 10리터씩 살 수 있게 되긴 네, 했죠. 네. 네, 근데 뭐 기사에는 사실 뭐 아직은 괜찮은데 몇 달 뒤 정도, 한 달 반 네. 정도, 뭐 이 지금 정도, 두 달 반 두 물량 달 확보된 반이었나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만 그래서 확보됐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그 있더라고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같은 것들이 톱10에 2개가 돌았는데요. 일단 예. 5위부터 보겠습니다. 군수송기동원. 군수송기동원 2만. 저게 호주에서 우리가 이게 요소수 대란이 빚어진 이유가 우리나라가 요소를 주로 중국에 수입해 오는 거를 거의 충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중국이 이런저런 이유로 요소 수출 규제를 강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물량이 갑자기 뚝 끊기면서 저 난리가 빚어진 건데 그래서 그렇죠. 호주에서 2만 리터를 긴급 수입하기로 했고 예. 그리고 또 뭐 다른 대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3위 보겠습니다. 예. 업체 보관 요소 3,000톤 네. 사흘 분량 생산. 이게 이제 3위 83만 번 줘야 됐는데 예. 정부가 국내 현장 점검 통해서 뭐 민간 업체들이 갖고 있던 요소 또 요소수 말 그대로 진짜 탈탈 털었고요. 군 비축분까지 다 확보를 했고 또 중국하고 기업들이 미리 계약해 놓은 선계약분 들여오기로 했고 베트남하고 호주에서도 물량을 수입하기로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2달 반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예. 이게 뭐 근데 또 딱 들어오면 바로 푸는 건 또 아니지 그렇죠, 않나요? 그렇죠. 네, 한꺼번에 또 풀 과정이 수는 있고. 없어요. 그래서 또 대책이 좀 필요하겠죠. 네, 아무래도. 유통 네. 상황이 완전히 나아진 건 아니고 당분간은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요소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에서 너무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원자재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좀 그 수입처를 다변화해서 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춰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자재 대란이 일어날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맞아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수입선 다변화하는 게 쉽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특히 요소수는 이제 석탄이 우리나라에서 안 나는 그러니까요. 그게 네. 있기 때문에 또 근데 또 다른 얼마 전에 이제 2년 전이죠. 일본에 불화수소 한창 이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도 오늘 그랬죠. 기사 네. 보니까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을 또 우리나라에서 딱 개발해가지고 이걸 극복해낸 네. 그런 사례가 오늘 아침 네.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다 수입을 다변화할 필요도 있고 뭐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거는 빨리 개발해야 되지 해야죠.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다른 선생님들이 타시는 차는 경유차세요, 디젤 차세요? 누구요? 경유차라 아니 박수빈님이 네. 저는 휘발유 차입니다. 저도 휘발유. 네. 근데 이거 휘발유랑 뭐 사실 크게 휘발유도 어쨌든 네. 운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요소수 그렇습니다. 경유차 트럭이 운송을 해주는 거잖아요. 휘발유를 운송을 해야 되는데 요소수가 그렇죠. 필요한 경유로 된 물류 트럭이 또 그렇죠. 운송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다 연쇄적으로 중요하진 얽혀 않습니다. 있습니다. 예, 다 네, 수입선 어쨌든. 다변화를 해야 된다는 맞아요. 것. 네, 이번에 정부가 정말 거기에 사명감을 갖고 다른 수입선을 많이 발굴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보여드릴 기사의 카테고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주제라고 해야 될까? 소재라고 해야 될까? 이 분야의 리포트가 나오면 무조건 톱10에 드는 것 같습니다. 4위 보겠습니다. 예, 조선인 코 귀로 만든 무덤 순순히 사죄. 오, 이거는 이제 역사, 네. 한일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죠. 75만 4천 번 조회가 됐습니다. 이게 일본 곳곳에 뭐 일본 가신 분들 가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귀 무덤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임진왜란 또 정유재란 때 왜군이 그 희생된 조선인들의 머리 대신에 귀나 코를 베어서 갖고 가서 그거를 쌓아서 만든 무덤입니다. 그런데 한 일본 시민단체가 봉분도 없이 방치된 귀 무덤을 찾아내서 진혼제를 지냈습니다. 예. 모두 보겠습니다. 네. 일본 오카야마현 비젠시 시골 마을 뒷산에 올라가니 작은 묘역이 조성돼 있습니다. 조선인 코무덤입니다. 비문에는 조선반도에 출병했을 당시 머리 대신 잘 나온 코를 묻었다고 써 있습니다. 차로 1시간쯤 더 들어가자 주택가 한복판에 돌멩이를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나무 기둥이 보입니다. 정유재란 때 왜군이 베어간 조선인 1000여 명의 귀가 묻혀 있는 귀무덤입니다. 폐허처럼 방치돼 있었는데 일본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비문엔 원혼을 달래고 한일 우호 관계를 기원하는 마음을 새겨 넣었습니다. で知ればですね、当然普通の人間であれば申し訳なかったと謝罪をするわけですよね。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도 진혼제에 참석해 사죄했습니다. 傷つけた側がいくら年月が経ったとしても過ちに対しては素直に謝罪する気持ちを持ち続けるということ。 저 전란으로 희생된 조선인이요.
약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유. 그리고 귀 무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교토에 만든 것을 비롯해 예. 지금까지 5곳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기도요. 옮겨온 거는 단 한 곳뿐입니다. 교토시청 측의 반환을 우리 정부가 계속 요청했는데 교토시청 측은 문화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옮기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것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본인 나라의 문화재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뭐 교토의 영웅이니까 씁쓸한. 그의 승전보를 계속 간직해야 된다고 아유. 생각하는 걸 수도 아무튼 있겠죠. 네. 이거에 대해서 뺨뺨님께서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죄할 건 사죄하고 잘못된 역사는 바로 잡아야 양국의 악감정을 없애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겠냐. 네.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예. 아유. 네. 이거는 뭐 보면 다 사과해라고.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맞네요. 그렇죠? 네. 지금 사과라는 댓글도 다 댓글들. 마찬가지입니다. 뭐. 네. 하토야마상에 대한 칭찬도 있고요. 네. 예. 그래도 저분들은 양심은 있다. 이런 댓글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이 분야 뉴스가 1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1초에 70발. 지난주 1위 1초에 70발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자, 국방 뉴스가 톱10에 들었습니다. 국방 뉴스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네. 뭐 좋죠. 그러네요. 멋있죠. 자, 기분 국방 좋아지잖아요.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조금 더 아이템 발굴에 힘써야 되겠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8위입니다. 제주 알래스카 신북방 항로 구축함이 구축. 이게는 합산 64만 번 조회가 됐고요. 신북방항로 네. 구축함이 구축 이렇게 저 뭐라 했어요? 신북방항로 구축함이 구축. 아 그래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군요. 그렇지. 예. 아무튼 우리 해군의 67일간의 항로 개척 항해 교육을 시키고 화면으로 있습니다. 기자가 확인을. 아나운서를 교육을 시키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장.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자, 북극권 베링에 우리 해군 구축함이 진입하는 모습인데요. 해군 제주기지를 떠난 지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초속 25m의 칼바람을 뚫고 지구에서 가장 거친 바다에 들어선 겁니다. 항해만 하는 게 아니라 바람과 파도, 추위를 견디면서 적 함정 출현을 가장한 고강도 전투 훈련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네. 해상 급유에도 성공했습니다. 바다 위에서요 1시간에 걸쳐 두 함정이 저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란히 움직여야 가능한 고난도 기동 훈련이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급유까지 마치면서 우리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제주에서 알래스카까지의 북극권 항로 개척에 성공했습니다. 예, 한국형 구축함인 왕건함이 앞장서고요. 만톤급 소양함이 뒤따르는 순항 훈련 전단을 구성해 이루어졌습니다.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참여해서 항로 교육과 무기 체계 운용, 기관 고장 대처 등 실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장면이 좀 재밌는데 화재 위험 때문에 함정에서는 전기로 만든 음식만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 예. 생도들이 불맛이 없어도 꿀맛이었다 이렇게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순항훈련 전단은요 캐나다 또 미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한 다음에 67일 25,000km 항해를 마치고 귀환합니다. 저도 이거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네.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네. 때 가장 빠른 항로가 이제 북극으로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라면서요, 항해에서. 네, 그게 민간 항해에서만 그 길이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군사적으로도 저 항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겠죠. 네. 가장 빨리 네. 가야 되는 길. 근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칭찬하는 댓글이 정말 많았고요. 네. 네. 힘든 일이 아닌데 배 타는 게 너무 고생이 많다는 네. 또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네. 불맛 기름이 있대요. 빌로바 TV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정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저 영상의 핵심은 아니 먹는 게 핵심이 아니고 항로가 핵심이라고요. 항로가. 불맛이 없어도 아니 불맛이 꿀맛이다. 뭐가 중요해 지금? 중요하지. 잘 먹어야지. 왜 안 중요해? 해군들 밥 괜찮네가 왜 나오냐고 지금 댓글에. 중요하지.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예. 최근 들어서 톱10에 매주 오르는 뉴스가 바로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굉장히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예, 시즌이 되긴 했나 봐요. 네, 2위입니다. 네, 경선 패배 홍. 자, 비리 의혹 대선은 참여 안 해. 네. 차지를 했습니다. 네. 87만 번 조회되면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네요. 저 2위에 오른 기사가 리포트도 아니었어요. 그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나왔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그리고 네. 저게 토요일에 홍준표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갖고 3줄짜리 단신을 쓴 건데 그게 2위에 올랐습니다. 저게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 네.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 이번 대선에서 저는 흥행 성공을 하게 함으로써 그 역할은 종료됐다고 본다. 당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예, 네. 선을 좀 긋는 네. 모습이에요. 자, 한편 뭐 윤석열 후보는 계속해서 광주를 지금 찾아서 네. 네, 어제 활동을 광주 하고 있는데. 갔다가 오늘은 봉하마을을 방문했죠. 예. 조금 근데 이제 전에. 광주에서 5.18 그 유족들에게 네. 이렇게 찬밥 신세를 그렇죠. 네. 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이제 사과를 당연히 하긴 그럴 했어요. 거라고 예상하고 갔죠. 네. 그쵸. 전두환 옹호 발언을 사과를 했는데 뭐 반응은 아주 싸늘했습니다. 예. 오늘은 봉하마을을 방문해서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조금 전에 참배했고요. 근데 이벤트 효과라고 하죠. 지난주 금요일 국민의힘 경선에 아주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영향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지 경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뭐 그 지지율이 뒤집힌 모습 보이고 네. 지금 뭐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뭔가 이게 당사자들은 힘들겠지만 네.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좀 사람들은, 치열해야 네. 좀 재미가 있고 그렇죠. 네. 네. 이제 넉 달 정도 남았네요. 네, 그죠? 넉 달 네. 남았는데 이번 대선 뭐 아주 그냥 제가 기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면 아주 쫄깃쫄깃합니다. 예.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소식이 톱10에 선거 관련으로 들어올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홍준표 의원을 응원하는 댓글이 너무 많아서 진짜요? 와, 나는 이렇게 댓글에 칭찬이 많은 기사는 처음 봤어요. 네, 아무튼 뭐 많은 칭찬이 있었다. 소신 발언이 너무 멋있다고. 지금 댓글창에도 홍카콜라, 역시 홍카콜라 이러면서 홍준표 의원이 이미지가 정말 좋더라고요. 네. 20, 30대한테 지지를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뭐 댓글 올리시고 네티즌들 중에 20, 30대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시니까 그게 영향을 그대로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를 볼 건데 네. 이 수신호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적고, 하고 이렇게 적는 거. 네. 이 수신호가 지금 SNS에 퍼져 있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신호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띄워주세요. 뭔가요 이거? 1위. 아, 납치 소녀를 살렸군요. 네. 147만 번 조회가 됐고요.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남성이 아이를 감싸 안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이의 손을 잘 보시면요. 네. 마치 잼잼하는 것처럼 내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수신호를 눈치챈 여성이 남성에게서 아이를 잡아채고는 경찰에게 신고 전화를 건 화면을 남성에게 보여줍니다. 예, 이 사례도 볼게요. 아이를 안은 여성의 어깨를 감싸는 남성. 이게 뭔가 다정한 가족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아이를 안은 여성은 길 가던 행인을 스쳐 지나가면서 일부러 부딪히더니 행인이 돌아보자 뒤로 슬쩍 저렇게 손을 꺼내서 똑같은 신호를 저렇게 보냅니다. 네.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는 이 모습에서도 그 수신호가 곧 나옵니다. 바나나빵 레시피를 묻고 있다가 평범하게 빵 얘기를 계속하면서 오른손을 들더니 손가락을 접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접은 엄지를 감쌉니다. 예, 이 신호는 캐나다 여성국이 개발해 SNS를 통해 퍼뜨리고 있는 구조 신호라고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 있으니 구해달라 이런 의미라고 하네요. 실제로 지난 4일 미국 켄터키주 고속도로에서 한 남성이 운전하는 차에 탄 16살 소녀가 창밖으로 이 손짓을 내보였습니다.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수신호를 알아봤고요. 곧바로 911에 신고했고 차량 운전자는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도로에서 붙잡혔습니다. 야, 이 캐나다 여성국은 이 수신호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서 지나가던 아이나 여성 그 누구라도 이 수신호를 몰래 보내는 것을 목격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SNS에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 여성국이 저 수신호를 계속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고 있는 이유가 예. 집은 누구에게나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네. 많이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더 심화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저거 알아놓고 서로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틱톡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막 엄청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너무 좋다. 이게 SNS의 순기능이다. 아, 그렇습니다. 라는 손지 레드님의 댓글이 있었어요. 그러네요. SNS의 네. 순기능. 순기능이다. 네. 그렇죠.
자, 지금까지 남들은 다 본 뉴스 정리했습니다. 네, 이번 주 톱10에 오른 뉴스 다시 한번 빠르게 훑고 가겠습니다. 아니,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서 왜 쟤들이 놀아? 놀러온 이웃 아이들이 주거 침입, 도둑이나 다름없다고 경찰에 신고한 야박한 주민대표 시비. 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한 형제자매의 법적 상속권이 사라집니다. 독립적인 경제 주체라는 점을 감안해 민법 개정됐습니다. 예, 우리 해군이 알래스카로 가는 신북방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8위. 자, 7위로 가겠습니다. 내 노트북 훔쳤지 자백해 18명의 말레이시아 사관생도들이 동료를 스팀 다리미로 고문한 끝에 숨지게 했습니다. 주범들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예,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자마자 배달앱 이용자는 줄고 배달 수수료는 저렴해졌습니다. 상위권으로 가겠습니다. 5위 공개합니다. 요소수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긴급 공수해 오기로 했습니다. 군 수송기까지 투입합니다. 예, 임진왜란 때 희생된 조선인들의 코와 귀를 베어가 만든 무덤이 일본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성의 움직임이 일고 있네요. 정부가 국내에 보유 중인 요소와 요소수를 말 그대로 탈탈 털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멈춰서는 일은 없게 하겠다. 군 비축분도 다 풀었습니다. 예,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 선대위에 참여 안 할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대권 경쟁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접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엄지를 감싼다. 가정폭력, 납치 감금 피해를 호소하는 이 수신호가 생명을 살렸습니다. 금주 1위 기억합시다. 자, 톱10엔 들지 못했지만 저희가 선정해서 보여드리는 어떤 명작 같은 숨어서 보는 뉴스, 색다른 순보뉴 시간입니다. 지금 휘준 씨가 얘기한 대로 색다른 순보뉴는 사실 숨어보는 명작 같은 뉴스여야 되기 때문에 취재가 아주 잘 됐거나 네. 제작이 아주 잘 됐거나 의미가 아주 깊거나 이런 거여야 되는데 사실 오늘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런 취지의 순보뉴의 원래 취지에 잘 맞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분을 저는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주 제가 고른 순보뉴는 이겁니다. 예, 100만 원 넘는 금박 스테이크 꼭 드셔야 했나? 이게 뉴스투데이에 나온 건데, 네. 그쵸? 예, 이런 거는 뭔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분노하는 뉴스인데, 국민 욕바지가 된 네. 어떤 베트남의 국민 욕바지. 예, 인사가 있습니다. 이 모습 보시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욕을 해야 될지 한번 보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국 런던의 한 유명 레스토랑입니다. 요리사가 금빛이 번쩍번쩍한 스테이크를 보무도 당당하게 양손으로 받치고 손님 테이블로 갑니다. 나무 도마에 올리고 쓱쓱 설더니 손님 접시에 옮겨 담고요. 옮긴 스테이크를 자 이제 보세요. 샥 눕히고 이거죠. 소금 뿌리는 퍼포먼스 촥 해주고요. 꼬챙이로 하나 집어서 손님의 입으로 갑니다. 이 순간만을 기다린 손님 넙죽 받아먹고 한 입 베어 물고 요리사에게 엄지척을 날립니다. 예, 이 영상이 왜 베트남 국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걸까요? 국제적인 망신살까지 뻗쳤다는데요. 왜냐하면 저걸 받아먹고 엄지척을 날린 사람이 베트남의 한 실세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베트남 공안부 장관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또럼이라는 럼 장관은 최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총회에 참석한 뒤에 런던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때 저기 식당에 간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문제는 저녁 한 끼의 값이 너무 비싸던 거였습니다. 저 스테이크 한 접시 가격은요. 무게에 따라서 우리 돈 135만 원에서 239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올해 베트남 국민 평균 월 소득이 27만 원이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5달치 월급은 스테이크 하나에 쓴 겁니다. 근데 저것만 드셨겠습니까? 계산서 보겠습니다. 한 병에 10,000파운드, 우리 돈 1,600만 원짜리 와인 페트루스 3병, 그리고 돈페리뇽 로제 샴페인, 이건 1,620파운드, 우리 돈 260만 원입니다. 이것도 한 병 드셨고요. 곁들이는 사이드 디쉬에 뭐에 피곤하셨는지 레드불도 드셨습니다. 레드불, 예, 보이네요. 자, 이게 몇 분이 드셨는지 정확한 그날의 계산서인지는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외신 보도에 나온 저 계산서에는 총 이거 얼마야? 37,023파운드. 이게 뭐예요? 우리 돈으로 하면 5,925만 원. 네. 한번 가서 차인데. 그러니까 몇 명이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5,925만 원. 예. 음식값을 누가 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BBC는 다만 이 또럼 장관의 월급은 수당을 제외하면 미국 달러 기준으로 600에서 8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80만 원 정도, 90만 원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네. 저 영상은요. 근데 저기 나온 그 셰프 있잖아요. 셰프가 지난 3일에
올렸어요. 홍보 영상이랍시고 올렸는데 네. 언론의 관심이 너무 집중되니까 셰프는 저 동영상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셰프님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음. 아무튼 뭐 네티즌들은 이게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정말 극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리들은 세계적인 뭐 유명 인사처럼 즐기고 있다. 네. 내 세금이 저런 사치에 사용됐다. 베트남은 여전히 가난한데 장관은 저렇게 사치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 지역에 가난한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사진을 올린 네티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보는 눈은 다 똑같겠죠. 예. 그렇죠? 네. 어머, 벨라님 중고차 한 대 드셨네요. 그러니까요. 음. 그러니까 나 같으면 차를 먹겠어. 중고차 한 대 드셨네요. 예. 네. 맞는 말이네. 네. 한 끼에 5천. 넘어가시죠. 네. 욕바지였습니다. 자, 국민 욕바지를 보여드렸고요. 예. 공분과 실소를 자아내는 순본유를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마지막은 또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릴 순본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 이 뉴스 너무 좋더라고. 생방송 오늘 아침에도 오늘 나오더라고요. 예, 참 이런 분들만 계시면 세상이 정말 평화롭고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을 텐데. 네. 아무튼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해열제 먹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기가 탈수 증상이 조금 올 것 같아서 데리고 와이프가 응급실로 가던 길이었어요. 병원에 거의 다 도착했었는데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한 거고요. 영상을 딱 보는데 이제 순간 울컥해가지고 사고 처리는 보험 접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번호 받고 정리를 하고 병원으로 넘어가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요. 차에서 내렸는데 이제 그런 말이 잘 생각이 안 났나 봐요. 그냥 아이 상태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안아주신 거죠. 이제 손 잡고 이제 많이 떨고 있으니까. 안아주는 동시에 저도 이제 순간 울컥해가지고 바로 이제 전화를 바로 드렸어요. 아, 미처 다 끝까지 보지도 못하시고 일단 보지도 못하고 일단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사고 났던 사람 남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상대방 차주분이 아기랑 애기 엄마는 어때요?라고 딱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또 한 번 더 이제 2차로 울컥했죠.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계속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심하게 떨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고열이 나서 지금 응급실 가는 중이었다고 딸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저 딸이랑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아우 괜찮다고 끌어안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정신을 차려야지 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가지 여기서 정신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부모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특히 엄마는 그때는 뭐 회사 생각이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빨리 이 엄마를 달래서 빨리 여기 병원을 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는 한 게 없죠. 실시간 채팅창이 네. 감동의 물결인가요? 네, 그 고마운 마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기 엄마와 아빠가. 네. 그쵸. 기품이 느껴진다. 뭉클한다. 따뜻한 사람들 주변엔 따뜻한 분들이 눈물이 난다. 어머니 너무 좋으신 분이네요. 네. 감동이네요. 아기는 괜찮으려나 궁금하다. 네. 내가 눈물이 나네. 갓 영숙. 네. 영숙 언니 멋져요. 네. 갓 영숙이라고. 네. 네. 갓 영숙님입니다. 정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영상은 블랙박스를 뒤늦게 확인한 아기 아빠가 이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쏟아지니까 저 홍영숙님께서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아마 대한민국 엄마라면 저처럼 다 이랬을 텐데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 뭐 이분들 덕분에 아직도 세상이 살만하다는 걸 느꼈다라는 네티즌들의 댓글도 있었고요. 이런 소식만 듣고 살고 싶어요라고 이런 소식만 듣고 싶다는 거. 저희도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정말 따뜻한 뉴스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랭킹에도. 랭킹에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추천 뉴스를 골라드리는 색다른 순본유였습니다. 네, SNS 트렌드 짚어드리는데 오늘은 뭐 시즌이니만큼 이유준 아나운서가 빼빼로 관련 소식이 아니라 수능 소식 들고 왔습니다. 예, 오늘은 빼빼로고요. 다음 주 목요일이 벌써 수능이에요.
11월 18일이 네. 벌써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옛날에 라떼는 네. 이제 뭐 앞에 선배들 가서 이제 북치고, 학교 앞에 네. 이렇게 다 가가지고 막 커피 선배 주고, 화이팅! 막 그런 거 했었거든요. 요즘은 또 어떻게 하나 봤더니 색다른 응원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띄워주세요. 볼까요? 예, 수능 이제 7일 남았는데 네. 초등학생들이 제목이 안 뜨고 있어요? 네, 그냥 하겠습니다. 왜 안 뜨지? 그냥 해요. 예, 네. 메타버스. 메타버스로 응원도 메타버스 여러분들 다 아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뚜렷하게 어떤 개념인지 몰라서 대충은 아는데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네. 메타버스 뭔가 현실 세계는 아닌 거지. 어떤 현실과 건지 가상 세계의 혼합 그쵸. 같은 거죠. 네. 그런 느낌인데 네. 어떻게 했는지 사진 혹시 가능합니까? 예, 이 사진입니다. 예, 전북 완주 동양초등학교 학생들이 고3 수험생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뭐 직접 부른 뮤지컬 노래로 저렇게 마인크래프트 메타버스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마인크래프트는 또 뭐예요? 그거는 이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아무튼 저렇게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레고 느낌으로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뭐 노래 내용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버텨내 원하는 꿈을 이룰 것이라는 아주 희망적인 내용입니다. 저기 나오는 쟤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또 직접 불러가지고 영상에 입힌 거겠죠. 네. 자, 전북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음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요. 그죠? 초등학생들이 막 언니 귀여워요, 오빠들 수능 귀여워. 본다고. 네, 그죠? 얼마나 아무튼, 귀여워. 아무튼 또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거는 네. 많아요. 기업들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 소개드리면 이제 BHC에서 공식 SNS 계정 들어가시면 이제 태그 해가지고 수험생 응원 메시지 딱 남기면 추첨해가지고 치킨 준다고 합니다. 추첨을 해서 주는 건가요? 그것도 어떻게 다 드립니까? 네, 아무튼 뭐 이벤트는 많으니까 네. 아무튼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수험생들 응원해달라는 네. 의미로 가져왔습니다. 네, 저도 조카가 이번에 수능을 봅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겠어요. 네. 지금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언니가 아주 예민의 극치입니다. 그렇죠. 집안이 일주일 이제 남았기 분위기가 때문에 화목해질 아주 겁니다. 예민합니다. 이제 7일 뒤면. 무조건 언니가 하는 말은 다 들어줘야 됩니다. 예. 자,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라고 이사나님이 남겨주셨고요. 정말 힘내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파이팅이고요. 네, 화이팅입니다. 예.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수능이. 그렇죠? 아유, 시간 너무 빨라. 네, 그죠? 남다른 뉴스 하는 날이랑 겹치니까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응원을 해드리고 다음 주에는 더 격렬하게 기를 팍팍 불어 넣어드릴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일주일 동안. 그렇죠. 네. 예. 뭐 저기 뭐 이세희님이 저도 수능 대상자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걸 보고 있으면 안 되지. 빨리 다 해놨을 수 있지. 다 그래요? 이미 끝낸 거지. 네. 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수능 이세희님 화이팅입니다. 네. 수능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수능 날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